가선영이 또 한 번 일을 꾸몄어요. 이번엔 전동민의 아들 주원을 납치해버립니다. 무창 마을 사람들이 전부 부세미를 돕기 위해 나서게 되는데요. 여러분, 드라마 착한 여자 부세미 7화는 정말 위험하고 스릴 넘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착한 여자 부세미 7화의 짧은 미리 보기 같이 볼까요? 6화 마지막에서 가선유가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죠. 한편 가선영은 부세미의 엄마 김소영을 만나게 됩니다. 7화의 시작에서는 이돈 변호사가 가선유의 생명을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이돈 변호사는 무창 마을로 갔습니다. 이돈은 부세미 선생님과 전동민의 진단서를 제출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는데요. 그 후 무창에서 돌아오던 중 가선유의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가선유는 크게 다쳤지만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돈은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이돈이 그냥 가선유를 두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미 죽은 가성호의 계획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선영과 가선유에게 그렇게 쉬운 죽음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의 에피소드에서 이돈은 가선영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선유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한편 가선영은 김영란의 엄마 김소영을 만나 위협을 가하려 해요. 가선영은 비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비서, 이돈한테 전해 김영란이 굴에서 나오지 않으면 김영란 엄마를 죽이겠다고. 그 말을 들은 김소영은 크게 웃기 시작해요. 네, 김소영은 아주 교활하고 얕보면 안 되는 여자죠. 이런 협박에 겁먹을 사람이 아닙니다. 가선영의 협박에 대해 김소영은 쿨하게 말해요. 내 딸이 내 목숨을 신경 쓸 거라고 생각해? 또 덧붙여 우리 모녀 사이를 그렇게 모르나 보네? 라며 비아냥거립니다. 김소영은 분명히 가선영에게 경고합니다.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김영란을 겁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통하지 않아. 그럴 수 없어.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 반전으로 흘러갑니다. 무창에 같이 갔던 가선유의 일당들이 경찰을 따돌리고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그들은 가선영에게 김영란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네, 여러분, 이제 가선영도 김영란이 무창 마을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가선영은 완전히 신이 납니다. 하지만 가선영도 알아요. 무창에서 김영란을 억지로 끌어내리는 건 꽤 골치 아픈 일이 될 거라는 걸요. 그래서 가선영은 김소영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무창에 가서 내 딸의 약점을 찾아내든지 아니면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그럼 네가 원하는 건 뭐든 다 주겠어. 김소영은 돈에 환장한 욕심 많고 교활한 여자죠. 그래서 결국 가선영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김소영은 무창으로 향하게 됩니다. 한편 무창 마을에서의 큰 공격 사건 이후 김영란의 전동민에 대한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연결고리가 생긴 것 같아요. 김영란은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전동민에 대해 자신이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래서 이제 김영란은 전동민의 가족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장면은 다음 날 학부모 회의로 넘어갑니다. 김영란은 이제 자신의 위치가 노출된 걸 알고 있어서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이 회의에서 김영란은 학교 학부모들과의 신뢰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계획을 씁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도 이제 알게 되죠. 도시에서 온 폭력배들이 부세미 선생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바로 그 학부모 회의 도중 이야기가 완전 반전됩니다. 경찰이 회의장에 들어오는데요. 경찰만 온 게 아닙니다. 김영란의 엄마 김소영도 함께 도착했어요. 네, 여러분, 김영란의 엄마 김소영이 드디어 무창에 나타난 겁니다. 엄마를 본 김영란은 깜짝 놀라서 완전히 얼어붙어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너무 무서웠던 거죠. 김소영은 그런 김영란을 보자마자 가짜 눈물을 흘리며 껴안습니다. 내 딸아 라며 연기하듯 말하죠. 놀란 김영란은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찾았어요? 그러자 김소영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났길래 나를 떠난 거니? 그리고는 또다시 거짓말로 덧붙여요. 내가 너 그렇게 잘 키워줬는데 이제는 그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니? 회의에 참석한 마을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부세미가 마을 사람들에게 부모님이 엄청 부유하고 미국에 산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김영란은 마을 사람들에게 얼버무리며 회의를 끝내고 엄마를 방으로 데려갑니다.
그 후 화가 난 김영란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았어요? 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하지만 교활한 김소영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선영의 계획에 따라 무창에 온 것이라는 사실도 숨기죠. 김소영은 김영란을 협박합니다. 나랑 같이 살면서 내 생활비 대주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에게 내 비밀을 폭로할 거야. 김영란은 달리 방법이 없어서 일단 엄마의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김영란의 엄마 김소영은 딸과 전동민 사이에 특별한 연결이 생긴 걸 눈치채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죠. 전동민 가족이 이제 김영란에게 큰 약점이 되었다는 걸요. 김소영은 이 모든 걸 계속 가선영에게 전달하며 자신의 계획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가선영은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김영란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선영은 자신의 비밀 요원에게 전동민의 아들 주원을 납치하게 하죠. 왜냐하면 가선영은 주원이 김영란에게 가장 큰 약점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이야기는 충격적인 반전을 맞이합니다. 가선영이 주원 납치를 맡긴 비밀 요원은 다름 아닌 몇 년 전 가선영의 명령으로 가성호의 딸을 살해했던 바로 그 비밀 살인마였습니다. 주원이 납치될 당시 전동민과 김영란은 온실에서 딸기를 따고 있었어요. 그때 서태민이 전동민에게 전화해서 주원이 납치됐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김영란은 재빨리 가선영이 범인임을 직감하죠. 그 순간 김영란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전화를 받은 김영란, 통화 상대는 바로 가선영. 김영란은 분노하며 경고합니다. 주원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자 가선영은 김영란에게 주소를 알려주며 말합니다. 이 아이가 소중하다면 가성호의 유언과 함께 혼자서라도 이 주소로 와. 그리고 다음 순간 김영란은 주원을 구하기 위해 가선영이 알려준 주소로 향합니다. 전동민 역시 몰래 그녀를 따라가고요. 여러분, 드라마 초반에 가성호가 김영란에게 권총을 건네며 내 딸 예림의 살인자를 보면 바로 쏴라 라고 명령했던 장면 기억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원을 납치한 사람은 바로 예림을 죽인 그 비밀 요원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에피소드에서 김영란이 주원을 구하고 예림의 죽음에 복수하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정말 쏠쏠할 거예요.